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K방산 러브콜 쇄도, 사우디 하나와 1조 원 방산 계약, 러시아 방산무기 수출 제동됐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이것에 대한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의 증강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한 유럽 국가의 재무장 강화, 여기에 군비 확충의 움직임, 이것과 맞물려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세계적인 방산의 호황기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K방산 러브콜 쇄도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쳐들어가고 있고 완전히 동에서 서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폴란드 국경까지 지금 폭탄이 투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도 키예프가 함락되는 것이 곧 임박했지 않았냐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해 드릴게요. 지금 7일 기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내 방산업계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후 6거래일 만에 LIG 넥스원의 주가가 21.7%나 상승했죠. 지금 보시면 LIG 넥스원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만원대 후반이었던 것이 지금 7만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에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같은 경우는 16.5%,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8%, 하나 시스템은 11.6%나 올랐습니다. 동일 기간에 증권시장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급등락을 하면서 지금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 우리나라 지금 산업 자체도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국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난해 조 단위 수출을 성공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체에게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방위비를 증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 여파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국내 방산업계와 연관이 깊다라는 것도 항목을 하고 있죠.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무기 체계를 대거 수입을 했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하나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구입을 했죠.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 경쟁 기종에 참여를 했고 폴란드에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 제품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성능과 같은 경우는 미국 제품이 그리고 독일의 제품이 더 낫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와 같은 경우는 한국이 훨씬 낫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 동유럽과 북유럽에서는 러시아발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추가 수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자주포, 탱크와 같은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전투기 등 그리고 다른 무기들까지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LIG 넥스원, 하나 디펜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등은 지난 1월 아랍에미레이트와 35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카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는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와 경공격기 FA-50 수출을 위한 MOU를 맺으면서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사일 방어와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이러한 사태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신냉전이 도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죠. 그래서 3차 세계대전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K방산에 대한 수요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 무기가 수출이 제동이 걸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세계 2위 방산대국인 러시아산 무기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죠. 이는 성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칩의 수출 중단, 두 번째로는 러시아 은행 금융 제재. 특별히 반도체 칩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무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러시아 은행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방산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진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했던 나라들도 이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전차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블린에 타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더욱더 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점유율이 높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액은 2016년 25억 6천만 달러에서 2021년 72억 5천만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산업체는 올해도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굵직한 수출 계약이 앞두고 있어서 수주액이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하나와 1조 원 상당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하나와 30억 리알, 약 9,86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설명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국영 SPA 통신을 이용해서 8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날 국내 및 국제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총 70억 리알 계약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와 같은 경우는 한국과 지금 계약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도 되게 그 무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의 방산이 이제 사우디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더욱더 큰 방산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의 국방 역량과 공급망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우리나라 방산의 효율성을 더욱더 인지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자체의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그동안 싸움을 몇 번 치러주지 않고 오래된 무기들은 버리고 해야 되는데,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적돼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무기를 가지고 신무기로 장착한 우크라이나에 덤볐더니 이게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방산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